여론조사 털에서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일단 그 전제를 두고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론조사 털은 털레반 이펙트가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뭐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하우스 이펙트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털레반 이펙트야. 그래서 이제 털레반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전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털의 데이터는 정청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청래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여론조사고, 여러분 만약에 그 여론조사 전화가 왔는데 내가 이게 여론조사 꽃이다 그러고 전화가 오면은 여러분 응답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어. 근데 여론조사 꽃에서 뭐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응답을 하시겠어요? 저는 안 해요. 이건 진짜로 안 해. 그걸 제가 왜 해요? 그냥 끊지, 그지? 그래서 친명 성향의 유권자들이 응답할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친명 핵심 지지층들이 응답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정청래에게 정청래 친화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전제에 두고 이 데이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뉴스 영상으로 보시고, 특히 김어준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희망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더라고. 선호투표제여가지고 네. 뭘 물어봤냐면 1순위로 김민석을 선택한 층이 그 다음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렇죠. 이게 물어봤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띄워봐 주세요. 자, 1순위 김민석 한 사람은 2순위 정청래, 3순위 송영길이 거꾸로죠. 송영길을 61%를 선택합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김민석 후보 김민석을 선택하면 송영길 선택한다는 것이고, 두 분의 두 번째로. 교집합이 많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전화면접 ALS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그리고 두 번째 정청래를 1순위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송영길을 두 번째로 선택합니다. 네. 근데 이제 송영길, 김민석 두 후보 뭐 격차가 크진 않고요. 크진 않는데 없다 잘 모르겠다가 절반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청래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2번, 3번에 망설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네. 왜냐하면 없다가 절반 넘거든요. 그렇죠. 자, 김민석, 근데 없다를 선택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선호투표는 1, 2, 3을 다 선택해야 됩니다. 네. 1, 2, 3을 다 같은 후보를 찍어도 무효표가 되고요. 네. 1번 선택하고 2번 선택 안 해도 무효표가 네. 되고요. 3번 선택 안 해도 무효표가 다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 지지층 같은 경우는 역시 김민석 후보 지지한다는 분들이 한 세세 한 2명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요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호투표가 김민석 네. 후보에 유리하다고들 네. 전망을 했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럴지 모르겠다라고 계속 네, 했던 네. 게 뭐냐면 송영길 후보가 표가 지금 그 두 자리 숫자가 잘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첫 번째 충청에서 네. 두 자리 숫자가 만약에 안 나온다. 네. 그러면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권리당원들은 투표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죠. 요 김민석 65가 더해져야 되는데 네. 더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반대일 물론이죠. 가능성도 있고. 물론이죠. 그래서 현재는 아무튼 선호투표제는 뚜껑을 열어보니 여론사 꽃 결과를 보니 김민석, 송영길 두 후보는 러닝메이트적인 그렇죠. 성격이 좀 있어서 이분들이 끝까지 간다는 전제 하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한. 김민석 후보가 이제 3위표를 보태길 것이기 때문에 네네. 유리해진다. 네. 근데 반면 이 격차가 좀 있어서 송영길 후보 지지층들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도 높아질 네. 수 있다. 그럴 그거는 가능성도 있고 또 송영길 후보가 지지율이 또 올라가서 네.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두 후보가 지금은 보완적인데 만약에 갈등적인 요인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도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배제할 수 그러면은 없죠. 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죠. 네네. 예. 네, 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참 힘들게 살죠.
참 힘들게 삽니다. 예. 지금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아까 영상으로 보셨으니까 자세히 못 보셨을 수 있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김민석 의원을 지지한 사람들 김민석 의원 지지율이 29.7% 나왔어요. 그리고 정청래가 24.6% 5% 차이 나죠. 그리고 송영길이 8.6%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5% 차이가 아니죠. 왜냐하면 송영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여기 보시면 김민석을 지지하는 사람의 다수는 송영길을 에게 투표를 했어요. 61%고 정청래는 10.3%에 불과합니다. 또 송영길을 지지한 사람의 65%가 김민석을 지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정청래는 16.9%에 불과해요. 그러면 송영길 표의 다수는 김민석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김민석한테 간다라는 거야. 한 70%. 이게 모르겠다라는 사람, 안 찍는다, 없다 이런 사람들이 17.9%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효가 되는 거니까 반영이 안 되죠. 그럼 65%면은 70% 이상이 김민석한테 가는 거예요. 뭐 정청래한테는 20%가 가는 거고. 그러면은 5% 차이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죠? 그죠? 이것만 다 합쳐봐도 이게 지금 응답을 한 사람이 60%밖에 안 돼. 지금 무응답층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게 40대가 나와야 되거든. 40대, 30대, 뭐 10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관여층들이 많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다수가 응답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가 무응답층이야. 그러니까 이 데이터도 사실 신뢰가 잘 안 가는 데이터긴 하지만은 어쨌건 뭐 요걸 데이터를 근거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8.6% 중에 적어도 6% 이상이 한 7% 정도 되겠네요. 7%가 김민석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 차이인데 7%를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2% 차이가 나는 거죠. 12%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하고 김민석이 12%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봐야 된다. 뭐 적어도 정청래한테 가는 표도 있으니까 뭐 전혀 없는 건 아닐 테니까요. 한 10%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10%. 이거 ARS도 마찬가지죠. 숫자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데이터가 5% 차이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5% 차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송영길이 12.7%가 나옵니다. 오히려 ARS에서는 고관여층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지죠. 근데 이번에 이제 예비 경선 때 투표율이 4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 저관여층이 응답을 하는 전화 면접보다는 고관여층이 응답을 하는 이 ARS가 실제 투표 결과에 조금 더 근접한 그런 데이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민석이 39.9%가 나왔는데 이것도 39.95%일 것 같아, 제 생각엔. 그럼 반올림을 해가지고 40%가 돼야 되는데 이거 그냥 내림을 해버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 왜냐하면 40하고 여러분 30대하고는 또 이게 느낌이 달라요. 이거 한번 세부 데이터를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이거 여론조사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세부 데이터 볼 수 있거든요. 39.9하고 40하고는 이게 느낌이 달라, 보는 사람이. 같은 5% 차이지만은 그러잖아요. 이거 뭐 특히 털레반들이 볼 때는 생각이 없잖아. 우와 40%, 우와 엄청 넘네. 우와 정청래는 30%야? 막 이러면서 우리 망했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39.9% 하니까 34.9%? 별로 차이 안 나네. 예. 여기 미셸님이 3,990원처럼 이렇게 했는데 3,990원하고 솔직히 4,000원하고 큰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3,990원 이렇게 써놓잖아고. 예? 그런 짓거리 한 거야. 제가 볼 때는 이거 39.95%입니다. 그래 내림. 그래가지고 40%를 안 만든 거지. 이거 제가 내일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림인지 올림인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40으로 잡고 40으로 잡으면 12.27%니까 이게 거의 뭐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20%.
15%가 넘는 거지. 17, 8% 차이 나는 거네. 그지? 17, 8%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여론조사 털은 털레반 친화적이다. 털레반 이펙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ARS가 전화 면접보다는 고관여층들의 왜냐하면 전화로 돌리니까 그 귀찮은 사람들은 안 하잖아 응답을. 그러니까 ARS는 전화 면접은 응답률이 떨어져가지고 응답률이라고보다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게 잡혀요. 근데 ARS는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고관여층들이 많이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원들이 많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거죠. ARS가. 그리고 이번 이제 당대표 선거도 ARS로 진행이 돼요. 전화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ARS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ARS 여론조사가 실제 여론조사와 혹은 당원 투표와 근접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밑에 데이터, 요 ARS 데이터 39.9 이게 이제 실제 당심 민심하고 가까운 거죠.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는 40하고 송영길 12%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40에 12 더하니까 52%지, 그지? 52%고 정청래는 34%예요. 거의 2배 차이가 나. 20%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게 뭐가 접전이에요? 어떻게 접전이 돼 이게? 근데 여론조사 털레반 이펙트를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거는 우리 친명들이 응답을 잘 안 하게 된다고. 여론조사 꽃은. 그런데도 지금 17%, 8% 차이가 나니까 친명들이 여론조사 응답을 잘 안 하는데도 17, 8% 차이가 나니까 지금 20%가 넘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같죠? 송영길, 김민석을 찍은 사람의 68%가 송영길을 찍고요. 송영길을 찍은 사람의 60%가 김민석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선에 가게 되면은 김민석이 무난하게 이기는 그런 선거가 지금 그런 판세다 이건. 여론조사 털에서 저렇게 나오면 끝난 거지 뭐. 근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당대표 선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땐. 최고위원 선거는 좀 걱정을 해야지. 근데 당대표 선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걱정할 정도의 판세는 아니고 뭐 그렇다라고 제가 뭐 긴장을 내려놓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여론조사 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는데 여기 넘어가가지고 불안해 하시면 안 돼요.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 이거 70%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70%까지 끌어올려야 되고 김어준이 완전히 정신분열 상태에 들어갔잖아요. 송영길이 충청에서 한 자릿수가 나오면은 송영길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한대. 미쳤냐? 송영길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송영길이 만약에 낮게 나오잖아요. 한 자릿수 밑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김민석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송영길이 좀 힘들구나. 그러니까 충청이나 이번 주 경선에서 송영길이 한 자릿수 밑으로 내려갔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아, 송영길은 쉽지 않구나. 그러면 그냥 김민석으로 몰아가자. 예. 그래서 김민석 몰빵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김민석 후보가 결선 없이 승리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거라고 봐요. 송영길 후보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라면 송영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굳이 김민석이 되는 판인데 송영길에게 표를 주느니 그냥 김민석이 50%로 끝내게 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아, 이거 송영길이 안 나오네 표가. 야, 투표하지 말자. 이럴 것 같습니까? 그게 희망사항이지. 그러니까 저 이택수 씨가 상당히 극한 직업이에요. 제가 볼 땐. 저분이 그래도 나름 여론조사 전문가인데 털보에 말도 안 되는 저런 궤변을 다 받아줘야 되잖아. 참 힘든 직업입니다. 저거 여론조사 기관 대표를 하는 것도 어쨌건 맞장구를 쳐줘야 되잖아. 야, 너 이 새끼야, 너 돌았냐? 그런 소리 하게.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야 뉴스공장에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맞장구를 쳐주는데 자기가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 뭐 송영길 후보 지지자들이 뭐 쏠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를 애둘러서 얘기한 거예요. 이택수 씨는 그 방송 끊길까봐. 참 힘든 직업입니다. 참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벌어먹고 살기가. 다들 열심히 여러분 이택수 대표를 보면서 우리 열심히 삽시다. 저렇게 정말 굴욕적으로
불욕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다 벌어먹고 사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예, 그래 김어준이 뭐 열심히 희망회로 돌리고 있는데, 예, 그래봐야 그거 뭐 어차피 보는 사람도 털레반들밖에 없고, 자기들끼리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 10만 명이 모이건 18만 명이 모이건 20만 명이 모이건, 아니 그 방송 보는 사람들은 결국 털레반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정청래 찍을 사람들만 뉴스공장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김어준이 저런 헛소리를 해도 돼요. 예, 왜 거기 어차피 모자른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 여기 우리 차력TV 시청자들이 그거 가서 방송 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뭐 소개를 해주면 그냥 보는 거죠. 자기들끼리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어차피 정청래 찍을 사람들끼리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 서로.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저는 이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종교화됐다. 언론사가 아니고 종교화됐다라는 건 이제 신천지화 된 거예요. 통일교화 돼버렸다. 자기들 아니 그러잖아. 그 뭐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일이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쟤네들 왜 저러나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는 그 뭐 교주했듯이 질리고 우리가 좀 있으면 다 천국에 가고 하늘로 날아오르고 뭐 휴거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끼리는 막 믿잖아. 근데 우리 그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왜 저러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뉴스공장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종교화 돼버렸다. 이단화 돼버렸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와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이제 천국으로 간다. 청래 뭡니까 그 있잖아. 불신지옥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천국, 예수 천국, 불신지옥 뭐 그런 거 하잖아요. 털보 천국, 불신지옥, 청래지옥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지금. 예? 예수 천국, 불신지옥, 털보 천국, 불신지옥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전혀 의미 없어요. 제가 하는 방송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하는 방송은 왜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그 저지능 유튜버들이 명파리를 하는 저지능 유튜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명 유권자들이 투표를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4+1 그 얘기 했을 때 그거 제가 안 하고 있었으면은 다 또 김어준 이동영이 따라가지고 예, 또 엉뚱한 대로 사지로 갈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을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은 친명들끼리 모여서 방송을 한다고 그래도 친명들을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저지능 유튜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실제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발생시키지. 근데 김어준이 하는 방송은 당대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발생을 안 시켜. 왜? 어차피 정청래 찍을 사람, 어차피 최민희 찍을 사람들이 모여서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근데 차한욱TV는 의미가 있어요. 왜? 이동영과 같은 저지능 유튜버가 뭐 몰빵하자고 헛소리하는 걸 제가 다 막아주니까. 이거는 실제 득표에 영향을 주지. 그지? 그러니까 저는 의미 있는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은 의미 없는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시청률이 아무리 높아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뭐 본인 돈벌이에는 의미가 있죠. 그죠? 본인 돈벌이에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정치적으로는 이제 무의미해졌다. 정치적으로 무의미하고 사실 애초부터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방송이었다라고 봐요 저는.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애초부터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방송이었다. 우리끼리 그야말로 정신승리하는 방송,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냥. 위약 효과야.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정치적 플라시보 효과다. 그래서 김어준 방송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뭐 신경안정제, 유시민 얘기를 들으면서 신경 안정되고 이런 거지. 아니 유시민 얘기 듣고 내 신경이 안정됐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변합니까 여러분? 뭐 선거 결과가 바뀌어요? 그냥 내 마음이 정신승리잖아. 신경안정제라는 단어부터가 그냥 내 마음이 안정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불안해. 막 탄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윤석열이 막 무죄가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게 불안해. 그건 내 마음이 불안한 거지. 내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래갖고 선거 결과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안정제라는 표현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은 이거는 마약이라는 거야 그냥. 마약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레닌이었나요? 스탈린이었나?
뭐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빨갱이들은 이렇게 종교를 뭐 무시한다 그러고 막 비난을 하는 그런 근거로 이제 사용되긴 한데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그죠? 뭐 레닌인지 스탈린인지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종교가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편, 그죠? 현실을 잊게 만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현실을 잊게 만들어주는 거야. 현실에 있는 모순을,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직시를 해야 돼. 그래야 현실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는 현실을 잊게 만들어. 현실이 막 참혹하고 현실이 막 괴롭고 내 인생이 힘들고 이러는데 야 괜찮아. 지금 여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러면은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얘기를 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김어준은 아편인 거예요. 유시민은 아편이었던 거야, 그동안. 현실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약이었던 거예요, 마약. 그렇잖아. 신경안정제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잖아. 우리가 마음이 안정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냐고. 안 바뀌잖아요.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부딪히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들끼리 정신승리하면서 야 우리 잘 될 거야. 우리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잘 됩니까? 잘 되도록 만들어야지. 현실과 싸워야죠. 현실과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모여가지고 하루에 100만 명씩 모여서 정신승리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냐고. 안 바뀌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는 신경안정제라면은 저는 신경자극제예요. 저는 이제 빨간 약이야. 유시민은 파란 약이죠. 신경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허상을 쫓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화의 비유를 하면은 매트릭스에 갇혀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는 빨간 약이에요. 빨간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을 먹으면 현실로 돌아오잖아. 근데 실제 현실, 그 매트릭스의 세계가 더 좋습니까? 현실 세계가 더 좋나요? 현실이 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 매트릭스로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 혁명가 중에 매트릭스 돌아가잖아요. 나 다시 돌려보내줘. 나 무슨 헐리우드 배우로 만들어줘. 이런 걸 하잖아. 근데 저는 그 빨간 약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자, 현실로 돌아와라. 그거 가짜다. 자, 이 얘기를 하니까 괴롭지,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면은 괴로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현실을, 신경 자극제. 여러분들의 신경이 예민하게 깨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경이 예민하게 깨어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을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왜? 여러분들이 불편해야 움직이지. 편해봐. 편하면 누워. 그죠? 편하면 누워요, 사람이. 불편해봐. 아씨, 왜 이렇게 불편해? 여기 돌이라도 치우자. 움직이게 되잖아.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하면 안 되고, 저는 신경 자극제를 해서 신경이 정말 예민하게 살아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언론인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을 깨어나도록, 유권자들을, 국민들을 깨어나도록 만드는 거야. 바보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김어준이 하는 저 명백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띄워놓고 무려 17, 8%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털레반들을 데려다 놓고 또 마취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김어준이 털레반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지. 언론인이라면. 야, 이제 끝났다. 우리 이제 김민석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결하도록 만들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